한국에서도 사교 댄스가 한 30년 전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붐이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30대들이 많이 췄었어요. 네. 빠르면 20대 때 네네. 또 췄던 분들. 네.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교 댄스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댄스 스포츠는 추지도 않고 누가 네. 선생님들이나 췄지. 그렇죠. 예, 매니아들은 출 줄도 모르는 시대에 사교 댄스를 배운다? 하고 있다?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했어요. 아우, 내놓고 못했죠. 못했던 이유가 뭐 춤바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. 편견이 심했죠. 대부분 건전하게 추는데 좀 불량하게 맞아요. 추는 사람들 때문에. 그렇죠. 이미지가 없어졌죠. 일부 사람들 때문에. 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한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지금은 건전하게 춥니다. 많이 건전한데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. 네. 일부 두 분이 연인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그런 약간 제 입장에서 눈썹 찌푸린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. 눈살 찌푸리는 게 뭡니까? 뭐 이 춤의 어떤 애정인가? 그 춤의 어떤 정확한 그 포지션 그게 아니고 네. 뭐 그 외의 어떤 행동들 뭐 하여튼 남녀의 그런 행동들 제가 봤어요. 그래도 많이 건전하고 네 많이 건전하고 미국에서는 네네 우리 옛날 미국 영화 보면요, 그 뽀뽀를 자연스럽게 합니다. 네. 연인이라면 네. 만나면 인사하는 게 뽀뽀예요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그렇게 네. 봤단 말이에요. 네.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뽀뽀하지 않습니까? 네. 영화에서도. 네. 많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서 네. 젊은이들한테는. 네. 근데 에밀리님 나이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보수적인 한국 정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는 이 한국인들은 네. 빨리 개방이 안 되고 계속 그 한국인처럼 그렇죠. 살아왔기 때문에 네.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. 네. 저도 조금 뭐 60대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념도 저에게 남아 있겠죠. 뭐 길에서 막 그 껴안고 뽀뽀하고 있으면은 저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네. 요즘 어른들도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. 한국 서울 같으면. 근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브루스를 쳐. 제가 네. 콜라텍에서 네. 그런 한국 춤을 추시는 분들을 몇 커플을 봤어요. 근데 이렇게 모던 댄스 뭐 이렇게 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전하고 우아하고 너무 멋져요. 네. 저는 못했기 때문에 네. 부럽고요. 네. 근데 뭐 일부 네. 봤어요. 근데 뭐 크게 브루스 뭐 출 때나 대부분 다 껴안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껴안고 있어요. 움직이지 않고. 그게 무슨 춤인가요? 그건 그게 댄스가 브루스예요. 아니죠. 한국인이 아는 브루스는 그래요. 전 좀 이해가 안 학원에서 가요. 스텝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데 네. 스텝을 배운 적이 없어. 그러면 네. 음악 맞춰서 껴안고 그렇죠. 맞아요. 핸드폰 그거예요. 돌고만 있어요. 네. 그 나이트클럽 예전에 가보셨을까요? 네네. 저 대학 다닐 때 갔으면 댄스하러 갔는데 브루스 타임 때는 대부분 들어가고 몇 커플은 남아서 두 사람이 연인이 이제 남아서 껴안고 어떤 있지 않습니까? 네 어떤 댄스의 그 저기를 스텝을 모르니까 브루스 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. 음악이 일단. 네. 그러니까 그냥 앉고 그냥 뭐 약간 뭐 돈대든가 뭐 어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분위기에 젖어서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. 20대 초반에 나이트클럽 많이 갔는데 네. 브루스 타임 때는 브루스를 쳤어요. 그러면 같이 간 일행이 여자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렇게 홀드를 하고 춥니다. 네. 껴안지는 않아. 네.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음악이 한 곡 정도 흐르니까 한 곡 정도는 홀드를 하고 추는데 옆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네. 껴안고 있어요. 저 사람들은 연인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연인이거나 아니면 그날 눈이 맞은 거죠. 네, 뭐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정말로 춤을 좀 정통성 있게 비록 한국 뭐 소셜 댄스라도 격이 있고 네. 좀 깊이를 조금 따지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에밀리님 선생님이잖아요. 네,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모습이 자칫 처음 댄스를 배우려고 오늘 친구 따라왔단 말이죠. 예전에 저처럼. 네. 그랬다가 그분이 딱 봤는데 저 모습 뭐야. 그 바람난 뭐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춤을 아직 안 배웠는데 처음 본 네, 온 사람이 그런 모습을 봤다면 무도장을 갔을 네, 봤다면 특히 제 주변에서도 우리 미국에서도 네. 이렇게 댄스를 하러 여자들이 많이 더 주저하죠. 이렇게 발을 디디기가. 근데 그런 모습을 거기서도 약간씩은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. 미국에서? 네, 있었어요. 조명 아래서 있다 보면 좀 어두운 데 있어요. 네, 있다 보면 분위기가 잡혀서 뭐 네. 이해는 해요. 근데
제 아는 사람이 갔다가 그걸 보고 다시는 발을 안 디뎠어요. 그런 걸 보고 1분대 한 커플이어도 난 저런 거 보면 다 그냥 뭉트려서 난 무섭다고 난 저런 거만 안 배우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교 댄스를 비록 하지만 조금은 좋아하는 감정 이해하지만 조금은 건전하게 더 품위 있게 갔으면 좋지 이건 않을까. 한국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거든 보통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이제 한국인이니까 저는 미국을 안 가봤는데 네. 미국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껴안고 춤을 추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. 어울리죠. 뭔지 한국에서는 모르는. 그런 게 없으니까,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 그거 자연스럽게 껴안고 브루스를 추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땐 껴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스킨십이 많은데 그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예요. 왜냐면 인사 자체가 포옹이 인사거든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사람은 다르게. 뚝 떨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. 네, 딱딱하죠 많이 우리나라 사람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충격인데 그 나라 사람은 자연스러운 걸 보면 아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다. 여자하고 껴안고 인사하고 싶다. 아 그렇지도 않아요. 상상은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렇지도 않아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오픈된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갔거든요. 지금 다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거 못 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이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가깝죠? 남미. 예. 아르헨티나 탱고가 네, 아르헨티노 탱고. 네. 아르헨티나 탱고를 추는 사람들은 껴안고 춥니다. 네, 이렇게 닿잖아요. 거의 남자한테. 네, 딱 붙어가지고 네, 멋있어요, 멋있긴. 로맨틱해 보이고. 멋있게 보는 사람은 이제 전문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껴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. 네. 만날 때 헤어질 때 껴안고 인사합니다. 인사를. 또 이렇게 유럽식의 인사도 보면요. 이렇게 껴안고 얼굴을 비벼요. 이렇게 예, 저 봤어요. 뽀뽀하는 신용을 해요. 이렇게 갔다가 대고.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면은 제 몸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나라 사람은 자연스럽더라 이거죠.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은 그나마 좀 이렇게 더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. 근데 남편이 춤을 춰. 네.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는 거를 그 부인이 좋아할 리가 없죠. 없죠. 발목아지를 분지른다고 분란 나는 거죠, 뭐. 근데 춤을 추는 사람은 별일 아니거든요. 거기서도 있었어요. 그런 춤을 경우가. 췄을 뿐인데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. 나 저 사람하고 네. 관심도 없어. 네. 그냥 친구야, 친구. 네네. 클럽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,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일 뿐이야. 오해하지 마. 난 당신만 사랑해. 이런 걸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. 어렵죠. 당신도 춤을 좀 배워보지 그래. 배워보면은 알 수 있는 문화. 네네. 아무것도 아니야. 그건 배워봐야 돼요. 안 껴안는 배우고는 것이 이해 못해요. 일도 아니야. 그냥 춤. 그래. 아이 껴안고, 아내 껴안고, 가족 껴안고 이거랑 뭐가 달라. 네. 근데 이게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은요. 일단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저 사람한테 어떤 사심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자기에게 그 따뜻한 느낌, 사람이 사람을 안아줄 때 그 포근함, 위안이 되는 그런 정서. 가치라는 개념이 가치라는 개념 또 동료잖아요. 그렇죠?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친밀감이 그게 더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친밀감. 그래서 저는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. 춤을 추면 정분 나는 거 아니야? 네.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네가 해봐. 정분 나는지. 절대 정분 날 일 없어. 그런 생각으로 춤을 춘 사람은 3개월 안에 그만둬. 네네.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. 그럼 뭐 그런 마인드가 먼저 있다면 그런 본질 자체가 그렇게 조금. 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네, 네. 그러면 차라리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싶어서 취미생활을 춤을 할 것 같으면 춤을 하지 말고 등산을 가. 등산 가면은 그럴 확률이 더 높아. 등산이 저도 통계적인 걸 한국의 그 뉴스, 한국의 실정 TV가 다 오기 때문에 보거든요. 등산이 제일 높던데요. 그 남녀간에 그 썸띵 생기는 게 그러니까 가장 돈도 오히려 안 들고 댄스보다 바람 피기가 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네네. 그런 마음이면은 차라리 등산을 가. 이렇게 할 정도로 춤추는 사람이 바람 필 확률이 되게 적어요. 네, 진짜로 춤을 추는 사람은. 네, 저 같은 경우도 댄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? 글쎄요. 남녀가 만나는 데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댄스를 사랑하고 앞으로 쭉 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계속 연구하게 되고 노력을 하죠. 그렇죠? 나의 발전이고. 그렇죠. 그럼요. 그걸 위해서
정말로 여기도 댄스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진짜로 보면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열정이 막 그냥 이글이글 타시는 여자분들을 제가 봤어요. 그렇게 해야 진정한 댄스 발전, 그렇죠? 자기 자신의 발전이 온다고 춤을 생각해요.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네. 네, 뭐 춤도 사랑하지만 또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또 와서 같이 뭐 댄스를 배우다가 같이 공감대가 또 형성되고 같이 또 댄스를 배우다가 연인이 되고 파트너가 되고 그것도 좋지 않아요? 좋은 거죠. 네. 내가 남편 없어, 뭐 부인이 없어, 외로워.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연인이 돼.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안 살 수도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는 아름다운 거잖아요. 이거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. 네, 아름다운 거잖아요. 그거는. 내가 싱글이야. 등산을 가서 싱글인 사람을 이성을 만났어. 연인이 됐어.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? 좋은 거죠. 좋은 거죠. 그런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런 구분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럼 미국에서 지금 파티 같은 거 있습니까? 저희는